지난 10년간 혹시 이런 방송 보셨나요? 스마트폰이 혁명을 이끄는 도구인 만큼 열심히 배우고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학습합시다. 이런 방송 보신 적 없죠? 그런데 대한민국 인구의 95% 이상이 이제 쓰고 있다고 합니다. 생물학적으로 보자면요, 생존에 유리해서. 생존에 유리하다는 생물학적 조건의 기준은요, 적은 에너지로 많은 일을 한다는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명백히 맞죠. 호모 사피엔스가 인간의 혁명인데 스마트폰을 의미하는 라틴어 포노가 들어가서 스마트폰을 신체의 일부처럼 쓰는 새로운 인류, 호모 사피엔스 문명의 탄생은 진화에 의한 것이고요. 그렇다면 절대 역변은 없다. 되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성균관대학교에서 기계공학부와 대학원 전공으로 서비스 융합 디자인이라는 학과가 있습니다. 거기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최재분 교수라고 합니다. 미래에는 사람들이 어떤 제품과 서비스를 원하고 있는 것일까? 2005년부터 기계공학만으로는 미래 제품을 만들 수는 없겠구나. 그래서 융합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게 2008년부터 시작된 거니까 제가 진짜 집중할 수 있었던 게 바로 2007년 탄생한 아이폰이었습니다. 아이폰의 충격은 과연 인류를 어떻게 변화시킬까? 그래서 그 이후 이 스마트폰에 기반한 미래 제품들을 계속 디자인을 했고 2016년 4차 산업혁명이라는 아젠다가 터지게 된 겁니다.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을 전부 다 인공지능이, 로봇이, 사물인터넷이, VR이 이렇게 디지털 기술로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이나 또는 회사 입장에서는 그럼 뭘 준비해야 되지? 우리가 갑자기 그걸 하나? 이렇게 좀 생소한 점이 있었죠.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은 근본적인 인류의 변화, 그로 인해서 거의 30년 동안 큰 변화가 없던 시장의 생태계가 이미 절반이 완전히 깨져나가고 절반이 새롭게 구축되는 거대한 혁명이 시작된 거죠. 대한민국의 TV가 미디어 산업의 절대 권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2010년 대한민국 스마트폰 등장 이후에 매출이 50%가 줄었어요. 반면 대한민국에서 하루에 유튜브에 접속하는 사람 하루 3,100만 명입니다. 스마트폰에 기반한 새로운 비즈니스가 기존의 비즈니스를 잡아먹습니다. 그게 미디어 산업의 혁명이라고 하는 거죠. 은행 어떤가요? 한국은행에서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모바일 뱅킹 하는 사람의 비율이 2018년 12월 기준 63.5%입니다. 그럼 50% 넘었죠. 한국에서 은행 업무의 표준은 뭘까요? 모바일 뱅킹 맞죠? 그럼 우리가 알던 상식적인 은행 업무 표준, 통장과 도장을 들고 와서 계좌를 개설합니다. 이거는요, 소수자를 위한 보호 프로그램입니다. 데이터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당신의 상식이 잘못됐다. 결국 모든 거래의 근간이 디지털 플랫폼이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1850년대 1차 산업혁명 시기에 유럽의 기계 문명, 아시아를 정복하러 오죠. 우리는 신미양요, 병인양요를 통해서 이들과 맞서 싸우고 쇄국을 결정했어요. 흥선대원군이 그 상징이기도 합니다. 나쁜 거 아니에요. 다만 실패하면요, 멸망입니다. 지구촌의 표준과 대한민국의 표준이 다르면 우리가 쇄국을 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법으로 그걸 막는다면. 대한민국에서 대표적으로 갈등을 일으키는 게 우버와 택시입니다. 지구촌의 표준은 우버일까요? 택시일까요? 2014년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공정하게 경쟁하라 그랬더니 하루에 사용하는 사람이 우버가 훨씬 많아진 거죠. 중국은요, 디디 출신이 표준입니다. 인도로 가볼까요? 올라. 동남아로 가볼까요? 그래. 여기 인구 합하면 44억. 외계인이 봤을 때 44억 인구의 표준은 우버네. 데이터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절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건 정해진 미래에 대한 저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가 정해진 거라면 할 수 없어요. 아프지만 합의하면서 정해진 미래를 향한 준비를 시작해야 된다. 이게 우리 후손을 위한 어른들의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마트폰을 쓰면 뇌가 바뀐다. 구글이 뇌를 바꾸는 거죠. 머릿속에 궁금하다는 게 떠오르면 친구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나요? 이제 그런 거 없어졌죠. 즉, 뇌에서 궁금이라는 기제가 발생하면 바로 신호를 보내 손가락한테 검색하라고 하죠. 그리고 검색된 정보는 뇌에 다시 복제됩니다. 자, 그럼 검색이 뇌 활동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검색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요, 지적 능력이 우수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콜 40이라는 특수한 학교 있습니다. 프랑스에. IT 프로젝트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인데 수업도 없고 교사도 없어요. 다양한 종목을 모아놓고 IT로 그걸 풀어나가게 해요. 결국 학습도 어디서 찾아라? 검색을 통해 찾아내라. 지금 그 혁신을 이용해서 성공한 아이들을 보면요, 어마어마해요.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볼게요. 울산 과기대 김태훈 군. 미국에 한 번도 안 가고도 AI 프로그래밍 커뮤니티에서 가장 뛰어난 친구가 돼버렸습니다. 그걸 어떻게 증명했느냐? 2016년 3월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겼죠. 그리고 그 알파고의 소스 코드를 구글이 80% 즉시 공개해버렸습니다. 그 갖고 학습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공개 안 된 20%, 수백 개의 모듈 중에 김태훈 군이 무려 20개를 풀어냈습니다. 그걸 공개해버렸죠. 구글 브레인, 알파고를 만든 회사의 최고 책임자 제프 딘이 감탄을 해서 직접 메일을 썼어요. 나 너랑 일하고 싶다. 이게 23살 때 받은 메일이에요.
그보다 좀 더 내려가 볼까요? 반병현, 대구지방노동청에서 공익근무하던 친구예요. 거기서 붙인 등기우편 잔뜩 갖다 주고 이 번호를 중앙우체국 홈페이지에 가서 집어넣으면 페이지가 뜰 거야. 그거 프린트해서 보관해. 너무 서류가 많아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하루 8시간 근무에 6개월을 그걸 해야 끝내더래요. 이건 프로그램으로 해결할 수 있다. 구글에다가 물어봤답니다. 키워드는 파이썬 크롤링 라이브러리. 아니나 다를까 쫙 나오더래요. 프로그램 하루 만에 짜고 돌렸더니 30분 만에 업무가 끝났어요. 6개월 업무가. 그 친구의 능력은 뭘까요? 검색을 할 수 있는 능력. 이 모든 것들이 포노족의 표준 학습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스마트폰은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할까요? 제가 부모님들한테 꼭 질문을 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좋은 거 학습하신 적 있나요? 거의 없어요. 인공지능, 블록체인 이런 새로운 테마가 등장했을 때마다 검색해서 열심히 학습하고 관련된 정보 쫙 파악하고 이런 일은 해봤나요? MIT, 옥스퍼드, 스탠포드, 토론토 대학 AI 관련 특강이 와 유튜브에 다 나와 있다더라. 안 봐요. 그게 개인의 역량, 뇌의 활동량을 증가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교육수단이 됐어요. 명백하잖아요. 왜 안 할까요? 지금의 문명의 기준을 지키는 게 훨씬 쉽죠. 수능으로 애들 평가하는 게 훨씬 쉽죠. 쉬운 길은 혁명의 시대에는 통하지 않아요. 모든 건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인터넷을 기반으로 해서 뭔가 새로운 걸 배우는 것 또는 시간을 보내는 것 절반은 부작용이에요. 절반은 엄청난 또 혁신입니다. 절반의 부작용을 막으면요 기성세대와 똑같은 인재로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혁신의 문 절반을 열어주면 어마어마한 기회가 거기 새로 생기는 거죠. 이걸 이해하지 못하게 막아서 못 키운다면 그 아이들은 미래의 인재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럼 학습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 개발해야 돼요. 교사가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유명한 사립학교들은요 이미 아이들이 스마트폰이나 타블렛으로 열심히 검색해서 모든 프로젝트 수행하는 게 근간이 됐어요. 그래서 교육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요 5년 전 얘기를 끊임없이 앵무새처럼 떠드는 겁니다. 스마트폰은 안 돼. 그럼 미래는 없습니다. 혁신이 있다는 건 분명히 너무나 많은 데이터가 증명하고 있어요. 그 방법을 찾고 교육의 새로운 길을 찾아서 아이들한테 인식시켜줘야 됩니다. 이게 우리 교육이 해야 될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